외국인들은 결국 주주 환원에 대해서 복잡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이 배당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아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하고 제가 조금 얘기해 봤는데요. 예. 아시아에 돈이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AI가 수준이 상당한 것 같다. 뭐 대표적으로 항생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자금 자체가 좀 아시아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리 재정 적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재정 적자는 끝도 없이 일어나고, 근데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에요. 재정적자 문제가 모든 나라가 돈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 단기 금리는 내려오지만 장기 금리가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달러가 그렇게 잘 따라가지 않아요. 국내 투자가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거는 해외 주식 시장이 좋아서나 국내 주식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우리 6월 3일 날 대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6월 4일부터 날아가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네, 제가 인포맥스 6511 화면으로 해가지고 한번 줄을 세워봤어요. 네. 나래비로 세워가지고 제일 잘 나간 놈부터 네, 금메달 한국 코스피 25.8%, 네, 2등 중국 심천 네, 24.3%, 3등 베트남, 4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등 대만, 여기까지가 20%대입니다. 그리고 일본 상해 종합, 그리고 한국 코스닥이 나스닥보다 한 칸 위에 있네요. 코스닥도 14.43%. 이 정도 되면 어쨌거나 뭐랄까요? 작년까지 이렇게 굉장히 상대적 부진에 시달리는 우리 증시가 금년에는 좋았고, 특히나 이렇게 제가 6월 4일부터 따져보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코스피는 당당 세계 1위입니다. 그럼요. 예. 지금 이 정도까지 예상하셨나요, 대표님? 글쎄요, 뭐 알 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이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미국이 좋아서. 미국이 나쁘면 올라갈 수는 없는데 예. 거기다 이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거를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도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주주 환원 문제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되고 주주 있잖아요. 환원 문제요. 예. 사실 요번에 오를 때 보면은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외국인들이 환호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예, 외국인들이 뭐 그야말로 완전 복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예전에도 주주 환원 한 1년 전쯤 했을 때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그때도 외국인들이 처음에 제일 먼저 환호를 했다가 나중에 작년에요. 잘 안 되니까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희지부지 됐었는데, 요번에 주주 환원책은 이제 1차적으로 잘 되다가 한 달 전가부터 뭐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예. 특히 뭐 대주주 50억, 10억 얘기 나오면서. 예.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50억으로 저는 뭐 다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최근에 나온 거는 그 배당 소득세가 어쩌면 지금 25%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현행 얼마인데요? 45에서 오. 35로 지금 가는 걸로 다 얘기가 되다가 예. 25까지 내려간다는, 지금 그쪽으로 많이 배당 소득에 붙여주고 대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다가. 그렇죠. 45면 실제로 50대거든요. 예. 25면 뭐 한 28쯤 되고. 어허. 그러니까 그게 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니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쪽 얘기가 2, 3일 사이에 더 많이 나왔고, 네. 외국인들은 결국 주주 환원에 대해서 복잡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이 배당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배당을 워낙 안 하니까. 예, 배당을 예, 안 하는 예. 이유를 보면 대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니까 예. 배당을 대주주가 안 하는 거죠. 너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25도 뭐 어떻게 보면 크지만 그래도 기존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 배당은 대주주들이 결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든요. 예. 그러면 주주총회에서는 그냥 승인만 해요. 어허. 주주총회에서는 그거를 올릴 수는 없어요. 낮출 수는 그래서 결국은 다 경영진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한다는 건 대주주가 하는 거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이게 내려오게 되면 상속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배당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상법, 세법 개정이 조금 주춤하는 듯 했으나 다시 살아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 점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금 뭐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아시아잖아요. 예. 네. 지금 아시아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예, 그러네요. 뭐 중국, 베트남, 미국에서 일본, 아시아 대만, 쪽으로 넘어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것 같으냐면은 제 생각에는 아시아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하고 제가 조금 얘기해 봤는데요. 예. 아시아에 돈이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AI, 중국의 AI가 수준이 상당한 것 같다. 미국하고 따로 떨어져도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 같다. 아, 예. 그러면 중국의 AI가 만약에 중국에 엄청나게 좋은 게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고 쳐보세요. 네. 미국이 쓰겠습니까? 미국은 안 쓰겠죠. 일본도 안 쓰겠죠. 유럽도 안 쓰겠죠. 아마 우리도 안 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국은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중국이 쓰잖아요. 중국도 쓰고 또 러시아나 인도 네. 그쪽의 수요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그 AI의 수준이 미국보다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 수요층이 넓고 그리고 또 만드는 코스트가 만일에 더 싸다면 네. 미국은 비싸고 아주 좋은 거, 중국은 조금 싸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최근에 좀 늘어나서 미국만 갈 게 아니라 그동안 사실 중국이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가고 뭐 대표적으로 항생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항생이 오르고 특히 지난 뭐 몇 주 동안 항생과 또 우리나라도 많이 오르고 일본과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동안 좀 눌려 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금 자체가 좀 아시아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시아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아시아 비중을 전체적으로 늘리면 각 나라별로 그렇게 세세하게 사실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또 좋은 점이 좀 있었으니까 예. 그런 게 부각이 되면서 우리 증시가 그야말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한번 제가 또 330이 화면 들어가 보니까 6월 4일부터 우리 이제 대선 다음 날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정책 기대감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랠리가 우리가 좋았는데 6월 4일부터 해갖고 지금 살펴보니까 수급을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외국인이 11조 8,700억 순매수 네. 누적으로요. 네. 그리고 기관도 어제까지만 해도 소폭 순매도였다. 오늘 이제 4,300억으로 살짝 돌았고 플러스로. 개인이 15조 9,800, 개인이 16조 팔았습니다. 뭐 외국인이 세 밖에 없으니까 두 명이 사면 한 명은 뭐 그냥 파는 거죠. 했으니까 네. 결국 개인이 다 팔고 이걸 갖다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아갔다 이건데 그렇죠. 기타 법인도 많이 샀네요. 3조 6,800억. 네. 이게 아마 자사주 매입도 포함된 그런 거죠. 그런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이게 의지적으로 파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좀 털리는 걸까요? 뭐 어떻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시장은 다 똑같은 거니까 네, 서로 뭐 개인들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프로핏 테이킹이라고 일단 봐야죠. 최고점에 있으니까 지금 파는 사람이 손해 난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알 거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올랐다가 좀 파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관들은 살 때는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쭉쭉 사 들어가니까 사버리고. 그리고 오늘 사겠다는 물량이 있으면 쭉 사지 조금 뭐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쳐다보질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오면 그 다음날 시장 자체에 뭐 펌프질이 됐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뭐 제가 뭐 초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어떤 리스크는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계속 뭐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찝찝한 구석이 없나 할 때 제 생각에 첫 번째 들어오는 거는 그 대미 그 투자 협정이요. 예. 협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관세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소리 했지 않습니까? 뭐 오늘 한 건가요? 해가 뭐 어제 CNBC하고 인터뷰하면서 뭐 한마디 했죠. 그런데 그 전에도 지금 일본이 9월 4일인가?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 날 8일 전에 그 사인했어요. MOU에.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결국 합의문에 예, 합의문에 서명을 했죠. 그걸 서명함과 그러니까 일본의 재무상과 같은 이제 이퀴벌런트하고 상무장관이 MOU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거기다 사인했죠. 그 행정명령에다. 네. 그러니까 문서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예.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제가 어디 보기에는 미국하고 일본 예, 사이에.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단순하게 일본이 5,500억 달러, 유럽이 6,000억 달러, 우리가 3,500억 달러에다가 이제 예.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 트럼프가 원래 스타일이 예. 그냥 이렇게 하니까 3,500억 달러? 에이 설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조금은 시장 사람들도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본이 사인을 해버리니까 5,500억 달러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3,500억 달러 진짜 내야 되나? 그런데 3,500억 달러라는 게 얼마만한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3,500만 원만 당장 좀.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꼼꼼히 한번 더해보고 빼보고 해봤어요. 3,500억 달러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 스타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 러스틱 장관도 얘기하는 게 야, 니네들 15%로 해주는 거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15% 3,500억 달러. 관세율 15%는 3,500억 달러를 갖다가 딱 매치한 거라는 거죠. 매치한 거고. 그러면 하나도 안 하면 25%야.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어제 인터뷰 내용은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앞뒤를 보면은 조금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일관성은 있는 게 일본도 다 그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MOU를 조금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몇 줄 안 되니까 MOU를 보면 일본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15%로 하고 5,500불 투자를 하는데 뭐 5,500불 투자 안 해도 돼. 언제든지. 근데 돈 넣기 싫으면 넣지 마. 그런데 안 넣으면 25%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다. MOU라는 게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관세를 되돌리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러스틱이 또 한 말은 한국이라고 유연하게 봐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깝깝해진 게 그동안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낙관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제껴놓은 이유가 예. 야, 이게 설마 3,500억 달러가 말이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요번에 사실 며칠 동안 뭐 진짜 갑갑한 일이지만 그 LG 엔솔 직원분들 뭐 미국에 잡혀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투자하고 싶어도 너네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 투자 못 하겠어. 그러니까 야, 투자하면 그거 못 할 것 같아. 이거는 그렇게 얘기해봐야 별 소용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 그거야 뭐 비자 앞으로 똑바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결국 해결이 될 거고. 네. 거기 잡혀 계셨던 분들은 진짜 억울한 일 당하셨지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3,500억 불 안에는 1,500억 불의 그 마스다 그게 들어있잖아요. 예. 마스가. 마스가. 그러니까 우리 조선업. 그러니까 예. 미국이 조선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있으니까 조건을 좀 바꿔줘. 이게 과연 통할런지 또 어느 정도 통한다 그래도 아 그럼 알았어. 1,500억 달러는 이렇게 하고 2,000억 달러는 일본식으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00억 달러도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네. 한번 다른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진짜 이런 장표 같은 거 잘 안 만들지만 한번 이거 띄워주시면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음부터 나죠?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너무 크잖아요. 저거 예. 한번 보시면요. 예. 이거 그 하기 전에 그냥 한 건데요. 요거
지금 미국 주식이 되게 좋잖아요. 미국 주식 좋은 거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뭐 AI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생산성.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예, 예. 돈이 많이 풀리고 세상 일이 모든 게 다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예전에 버블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예. 닷컴 버블 얘기 때 한 것처럼 생산성이 향상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럼 결국 AI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냥 1년짜리인데요. 그냥 작년 1년 네, 전을 네. 다 똑같이 맞춰놓으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나스닥 100이에요. 예. 두 번째 게 S&P고 네. 세 번째 게 다우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런 게 살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 지금 9월 달에 25, 그다음에 1년 후에는 지금 거의 150까지 가 있잖아요. 150. 예, 그러면 400 지금 4.5니까 3%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앞으로 계속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달러는 왜 이렇게 안 내려? 글쎄 예.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예, 그게 저는 이거 같아요. 지금 미국을 보면은 주식 굉장히 좋고요. 예. 우린 더 좋지만. 예. 그리고 채권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예, 예. 그런 대로 괜찮은데 채권이 확실하게 좋진 않아요. 기준금리 인하를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내리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요. 이거 10년짜리 채권이거든요. 1년 전에요. 4% 밑에 있었어요. 1년 전에. 네, 그 이후에 올라왔지만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 지금 여기서 4% 밑으로 잘 못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한번 살짝 잠깐 밑으로 때렸죠. 잠깐 갔는데 네, 지금 다시 금방 4.05 또 쯤 됐는데 4%로 회복하더라고요. 결국은 생각을 해보시면 1년 후에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4.5에서 3%까지. 3%. 3%까지 지금 자, 시장은 베팅하고 있죠. 3%예요. 그러면 1년 후에 시장의 모든 예상이 맞으면 1년 후 딱 오늘 단기금리가 3%예요. 네. 그런데 1년 후에 10년짜리 금리를 보면 네. 오늘이 4%잖아요. 예. 그러면 일드 커브가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1년 후에 10년짜리 금리 구해봐도 한 4%쯤 될 거예요. 아래가 내려오고 위에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뭐 이상하십니까? 하루짜리 금리가 3%고요. 10년물이 10년짜리 4%. 4%. 하루짜리가 3%인데 그렇다고 10년물이 뭐 3%대 초중반까지 내려가자. 이것도 좀 이상하긴 그렇죠. 이상하네요. 그리고 3%에서도 그 이후에도 사실 더 내려가는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4%가 뭐 아주 이상한 금리가 일단 아니에요. 네. 야, 이렇게 150bp, 200bp 예. 내려갈 테니까 장기물도 내려와야 돼 하지만 예. 그냥 보면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글로벌리 재정 적자가 너무 많잖아요. 미국도 재정 적자 뭐 장난 아니죠. 그야말로 예. 5조 달러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재정 적자는 끝도 없이 일어나고 근데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에요.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재정 적자 문제 갖고 뭐. 모든 나라가 돈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 뭐 유럽은 방위비도 늘려야 되고 또 그 와중에 트럼프가 하도 갈고 가지고 뭐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도 해야 되고 예. 재정 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그럼 재정 적자가 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국채는 장기고 실질금리는 장기금리고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 이슈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야 뭐가 안 좋다고 자꾸 이자를 단기금리 내리면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움직이는 건데 자꾸 그렇게 내리면 지금은 잡혀 있어도 이거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들이 장기 금리를 잘 못 내려오게 하니까 달러는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이자율의 함수거든요. 예. 주식이 좋고 그리고 이자율이 내려오잖아요. 예. 달러는 약세가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건데 문제는 단기 금리는 내려오지만 장기 금리가 잘 안 내려오잖아요. 예. 그럼 달러가 그렇게 잘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 딱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달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달러도 약세가 되고 싶은데 예. 달러 금리가 장기 금리가 잘 안 내려오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야 장기 금리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애들이 너무 많아. 영국 심각하거든요. 예. 일본도 상당히 오르고 있고요. 독일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프랑스는 더 하고요. 예. 그러면 야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이 더 심하다고? 그런 경우에 대개 달러는 강세됐어요. 그랬죠. 양쪽 다 오르면 양쪽 다 오르면 오르는 폭에 관계없이 온 동네가 오르면 달러는 강세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좀 엮여가지고 그야말로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달러는 좀 가만히 있다. 그래서 미국은 주식은 세고 채권은 조금 세고 달러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좀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국내 사정에다가 아시아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국내 주식이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국내 채권도 잘 모르겠다고 원달러도 쉽게 내려오질 못하는 거죠. 사실은 국내 주식이 이 정도 좋으면 웬만하면 원화가 강세 아래쪽으로 달러원이 내려와서 1350원 정도 내려오면 좋은데 예. 못 가고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국내 달러원도 똑같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자율 쪽에도 있고 우리도 수급 문제에서 외국인은 좀 들어온다고 하지만 야 우리 뭐 해외에다가 뭐 투자 엄청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 3,500억 달러가 아니더라도 기업들도 엄청 나간다며. 예.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가들도 계속 나갑니다. 금년이 최고예요. 작년, 재작년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예. 금년에.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이렇게 좋은데도 예. 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학개미, 일학개미, 중학개미. 예, 이게 거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통학개미.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내 투자가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거는 해외 주식 시장이 좋아서나 국내 주식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보여준 거는 국내 주식 시장이 확실하게 좋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 데이터 다 안 나왔고 최근에 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반기만 보면 18조 나갔거든요. 작년에 예. 23조 나갔는데 예. 그러면 2배 하면 36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좋아도 계속 나간다는 거는 결국 시황에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투자가 해외로 가는 거는 대세다. 예. 그렇다고 보면 원화가 과연 예전처럼 1,200원, 1,300원이 맞는 것인가? 1,400원, 1,500원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도 똑같이 그냥 상황으로 보면 빠질 것 같은데 그냥 그 캐시플로우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이. 그러다 보니 꼼짝도 못했고 그래. 사실은 얼마 전에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한국은행이 막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주식은 날아가지만 환율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이른바 뭐 3대 금융시장이라 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인데 우리 지금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길길이 뛰고 있는데 채권시장의 금리하고 외환시장의 환율은 지금 몇 개월째 횡보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요. 이렇게 묘하고 사실 뭐 조금 그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식에 대해서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국내 주식도 뭐 당연히 따라서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야 그래도 혹시 나쁜 점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대로 채권과 환율은 잘 안 따라오고 있어. 그거가 이제 하나의 경고고요. 걔네들이 따라오면 확실한데 이자율이 확실하게 장기물도 내려와 주는 거. 그래서 달러화가 글로벌리 약세가 되고 달러원도 약세가 되는 거. 그러면 주식은 더 탄탄대로다.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3,500억 달러. 글쎄, 얼마나 3,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 이 표는 그냥 제가 그 언론에 있던 거 빼온 건데요. 그냥
우리가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 그다음에 EU가 6천억 달러 약속을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3,500억 달러에는 조선 1,500억 달러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뭐 GDP 대비 얼마 뭐 이렇게 쭉 했는데요. 자, 3,500. GDP 대비로 보면 그래서 이 숫자가 이유는 그 너무 정도네. 크니까 한번 예. 제가 한번 차분히 한번 해봤어요. 예. 양해각서를 한번 보시면 예. 일본이 지금 사인했거든요. 네. 자, 양해각서 몇 줄 안 돼요. 그래서 쭉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 딴 얘기는 없고 5,500억 달러 하겠다 하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여기요. 총 5,500달러 네, 딱써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위에 써 있는 게 그대로 있고요.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트럼프의 그냥 수사다 이랬는데 2029년 1월 19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트럼프 임기 만기일이에요. 이날까지 수시로 진행된다. 예. 예.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한다. 예. 그리고 이것도 참 그래요. 미국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하면 트럼프죠. 트럼프가 통보를 해요. 야, 돈 좀 예. 가져와 보삼. 예. 그러면 45 영업일에 예. 놓아야 된다. 즉시 사용 가능한 금액. 이것도 뭐 45 영업일이니까 한 2달 되겠죠. 영업일이 45일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제공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MOU니까. 안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과 미리 얘기해. 당일날 안 주지 말고. 예. 그 성실히 이행하고 자금 제공을 지속하는 동안 미국은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의도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뭐야 관세를 갖다 면해 준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금 제공을 이행을 하면은 관세 올리지- 인상 의도가 없다. 올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올린다. 바로 올리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사실은 번역돼서 좀 다르지만 네네. 제가 살펴봤는데요. 번역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배려 이건 뭐 하나만 한 소리고요. 외국 뭐 일본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이것도 미국 기업하면 미국 그냥 하는 거고 혹시 외국 기업 쓰면 일본 기업을 쓴다는 뜻인 것 같고요. 좀 나쁘게 보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정타가 이건데요. 각 투자, 그러니까 투자가 여러 개잖아요. 한 네. 개가 아니고 각 투자별로 SPV를 만들고 SPV는 미국이 관리하고 그리고 SPV가 이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정 배당 기준까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해석은 투자 금액에 이를 때까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원 냈으면 100원 될 때까지. 얼추 뭐 손익분기점쯤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 거기까지는 서로 5대5로 5대5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9대1로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좀 황당하죠. 예.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은 뭐 저럴 때 일본이 한 물어봐야 되는데. 예, 그래 쭉 양국 50% 분배한다 할 때 그럼 일본이 한 물어봐야 되는 게 누가 오야 이러면서. 예. 대상 부자야 뭐 그냥 하는 말이고 예. 법적 성격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언제든지 중단하고 싶으면 해라. 잠깐만요, 대표님. 네. 투자 대상 분야 반도체, 의약품, 금속, 중요만물, 조선, 에너지, 파이프라인 포함, 인공지능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제 및 국가안보상 이익을 촉진하는 분야 어느 나라에? 일본일까요? 미국이겠죠. 미국 경제 및 미국 국가안보상 또는 미국과 일본 합쳐서 뭐 이런 얘기고요. 네. 법적 성격은 행정적 합의로서 의무가 없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없다. 권리 의무를 그렇지만 이거 더 무섭습니다. 이거 이 앞에 이거 보세요.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이거 관세 인상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15%와 5,500억 달러를 완전히 1대1로 매치했잖아요. 네. 이거 얘기와 엊그저께 어제 오늘 러스틱이 얘기하는 얘기가 앞뒤가 딱 맞긴 해요. 그렇죠? 러트닉 예. 한 말. 전체가 말은 안 되는데 네. 그 사람들 얘기는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에요. 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같은 있어요. 얘기를 같은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한국이라고 봐줄 생각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사인된 MOU밖에 없으니 지금 MOU만 본 거예요. MOU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합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거 외에 나머지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건 다 추측일 뿐이에요. 예. 자, 이 정도고요. 예. 그러면 제가 저 진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 생각해봤어요. GDP라는 거에 명목이 있고 실질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GDP가 2,360조래요. 예. 작년에. 실질이 1,670조고요. 이 두 개만 한번 외워놔 보세요. 2,360조, 1,670조.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요. 예. 1,298조래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예. 그리고 비금융의 기업 부채가 2,688조. 가계 부채가 2,200조. 그래서 토탈 부채가 6,000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5%고요. 예. 예. 이게 아까 경상 대비예요. 경상 GDP 대비. 명목 GDP 대비. 명목 GDP 예. 2,360조분의 60조 대비. 1,298이니까 그래서 정부 부채가 55%고 기업 부채가 113, 가계 부채가 93. 그래서 총 부채가 262%쯤 돼요. GDP 대비. GDP 대비. 기약 나왔으니까 지루하시겠지만 좀 보시면 국가별로 정부의 부채 비율이 좀씩 달라요. 한국은 아까 55%였잖아요. 일본은 235, 미국이 124. 그리고 선진국들은 미국하고 좀 비슷해요. 제가 이거 쓴 이유는 일본이 굉장히 높아요. 예. 235, 우리는 55. 우리가 제일 낮죠. 예. 똑같이 기업 부채를 보면 미국은 굉장히 낮아요. 일본은 높고 유럽이 낮고 우리하고 일본이 높아요. 100 정도. 예, 그렇고요. 가계 부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일 높아요. 93%고 미국도 낮고 딴 데들이 좀 낮아요.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 결국은요. 우리나라는 세 개를 다 합치면 93 더하기 113 더하기 55잖아요. 그럼 200대 초반이잖아요. 미국도 200대 초반이에요. 예. 그런데 일본은 235, 104, 65니까 400개 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2배는 많은 거예요. 네. 국가 전체가 뭔가 많이 빌리고 있어. 예. 빌려서 어딘가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3,500억 달러를 1,390원으로 해보면 487조예요. 우리 원화로.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요. 예. 2025년 8월에 4,163억 달러예요. 예. 그러면 3,500억 달러면 외환 보유고의 84.5%예요. 우리나라 명목 GDP가 2,360조예요. 예. 명목 GDP의 487조면 20%예요. 실질 GDP에는 29.2%예요. 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73조예요. 국가 예산의 72%예요. 자, 이걸 보시면 더 해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아까 제 표에서 1,298조였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 부채의 37.5%예요. 예? 정부 부채의 37.5%. 487조 원이라는 예, 게. 예, 예. 이거 그냥 나눠본 거예요. 예, 예. 기업 부채의 18%고요. 예. 가계 부채의 22%고 총 부채의 7.9%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투자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보증을 하거나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다 빌려줬다고 쳐보세요. 반일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정부 부채가 2,360조 분의 1,298조에서 55%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1,298조에다가 487조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360으로 나누면 75.6% 돼요. 예.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20%가 늘어나는 그런 아주 큰 규모의 금액이라는 거죠. 견딜 수 있느냐? 저는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표 이제 대강 이런 거니까 잊어버리시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생각을 해보면 이 3초 일본 경우는 이거예요. 그냥 미국 쪽으로 너무 좋게 생각하면 미국
쪽으로만 생각하면 트럼프가 전화를 해요. 야, 나 지금 5,500억 불 중에 1,000억 불 필요해. 그러면 60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일본이 탁 집어넣는 거예요. 예. 와.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제 한국으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일본하고 똑같이 만일에 된다고 치면 3,500억 달러를 아무 때나 트럼프가 전화를 하면 그거를 내 돈으로 내든 내가 은행에서 빌리든 미국에서 빌리든 내가 다 보내야 돼요. 와, 이거는 너무너무 황당하죠. 그런 돈 갖고 있지도 않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진짜 86%를 다 줘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아마도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예. 100달러라고 하면 거기에 SPV가 만들어지고 SPV한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을 20불을 내고 SPV가 80불을 빌리겠죠. 일반적인 회사라면 모든 회사가 그리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한 그런데 투자 금액이 20%는 될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예. SPV에서 뭐 보통 아니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보통 어디다 투자하려면 20%는 들어 있어야지. 뭐 우리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게 5%란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5%만 넣고 95%를 빌리는 건 또 앞뒤가 좀 안 맞고. 그리고 이게 우리 정부는 투자 주체는 다른 사람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돈만 빌려줄게. 이런 뜻이라면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야, 우리 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 좀 피곤하긴 하지만 돈 빌려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뜻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주체가 누군지가 지금 일본 MOU에서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예. 뭐 그냥 앞으로 협의의 대상이겠지만 아무래도 SPV라는 거에 자금을 한국에서 다 가져와라. 일본하고 똑같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 투자금을 우리가 한 20% 정도 넣고 80%는 SPV 자체가 돈을 빌리겠죠. 네, 네. 그게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리저너블한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요. 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이게 사실 5%든 20%든 투자 주체가 한국이라면 그 SPV의 유일한 주주가 한국이라면 그러면 이게 20%가 되든 5%가 되든 별 상관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SPV가 돈을 80%를 빌리는데 그 돈 누구한테 빌릴까요? 미국에 있는 뭐 JP모간 같은 데서 빌리겠죠? 그럼 JP모간이 프로젝트를 보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해서 야, 이 프로젝트가 이 돈 가지고 뭐 항만을 만들 테니 그 자산을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려줄게. 예. 그럴까요? 80%나? 못할 거예요. 80%까지는. 그러면. 굉장히 장기니까. 그러니까 야, 한국 너네들이 보증해. with recourse, without recourse가 아니라 보증을 해. 내가 프로젝트 다 경매하고 나서 돈을 못 받으면 그걸로 땡이 아니라 너네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보증을 해줘. 뭐 보증까지도 아니죠. 그 회사가 빌리니까 with recours로 하면 돼요. without recours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그 보증 금액이 다 갚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5%를 넣든 20%를 넣든 5% 넣으면은 뭐 어쨌든 50%까지 만일에 보증을 하게 된다면 그 50%는 다 우리나라 돈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협상이 잘 돼가지고 그 SPV의 주체는 미국 정부나 미국 회사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5%만 투자로 참여해. 그리고 돈만 뭐 80% 빌려줘. 그러면 5%는 날리더라도 80%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야, 프로젝트에서 못 주면 너네 주체인 미국 정부든 누구든 너네 돈 갚으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모르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예. 그런데 아마도 전자 같죠. 우리가 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채가 전체가 정부 부채가 되면은 아까 제가 487조가 다 정부 부채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게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숫자예요. 우리한테는. 자,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는데 왜 한국은 못 한다고 너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지만 아까 처음에 이거 보시면요. 이 GDP는 보시면 EU하고 우리의 GDP 차이가요. 20배입니다. 예.
일본하고도 3배예요. 예. 뭐 금액 차이가 5,500하고 3,500억 달러가 있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설명한 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전체적으로 파이낸싱을 2배씩 하는 회사예요. 나라예요. 430%씩. 그러니까 일본은 돈 빌리는 거를 잘해요. 예. 평소에 많이 했어. 예.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로 보면 GDP에서 3배 차이 나고 그리고 돈 빌리는 거에서 2배, 최소한 2배 차이 나니까 6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5,500억 달러 한다면 우리는 6분의 1만 해도 똑같은 부담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3,500억 달러가 아니라 뭐 1,000억 달러 밑으로 가도 일본과 거의 같은 부담이에요. 우리한테 3,500억 달러는 일본의 5,500억 달러에 비해서 비슷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거야. EU의 6,000억 달러에 비해서 반인 게 아니라 10배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런 숫자들을 보면 우리한텐 거의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어제 CNBC 인터뷰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일관되게 미국이 간다면 우리는 결국 25% 맞아야 되네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수익 구조를 보면 예. 뭐 미국 말이 지금 다 나쁜 쪽으로만 이해를 하면 더 이상 협상이 안 되고 일본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면 50%를 어느 일정 시간까지 준다고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100달러가 필요하는데 우리가 20달러는 우리 돈으로 넣고 80달러는 보증이 어떻게 됐거나 애가 미국에 있는 은행한테 빌렸어요. 자, 그러면 아마도 어느 일정 기간이라 하면 그 20달러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투자금에. 자, 20달러를 줄 때까지는 번 돈의 5대5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일본은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야, 그 프로젝트가 돈 벌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돈 잘 버는 회사, 잘 버는 프로젝트면 미국에서 이제까지 왜 미국 기업들이 안 했겠어요? 굉장히 장기적인 걸 하면 영원히 못 벌 수도 있죠. 영원히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달러가 영원히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찍 갔다고 쳐보면 예. 뭔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9대1로 나눠요. 자,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투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해요. 예. 그 경영진 배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냥 하면. 예. 그냥 하면 배임의 이슈가 있죠.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돈 빌리는 것도 내가 다 빌려줬는데 5%에 빌려갖고 나는 5%씩 내고 있는데 이익이 나면 이익이 6%가 남으면 이걸 갚고 내가 1%가 남는데 이익이 6% 나오면 뭐 반씩 나눌지. 물론 SPV가 빌린다면 그걸 먼저 갚을 수도 있겠죠. 뭔가 모르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세상에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까지는 5대5로 나누고 그 다음에 9대1로 나누는 이런 수익 구조가 과연 될까요? 이게 조선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조선기업을 보면은 지금 뭐 앞으로 한 5년치씩 뭐 수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 만들어 달라 그러면 미국 가서 공장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를 하고 그러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조건이 뭐 반은 미국이 줘. 그리고 지나고 나면 9대1로 줘. 그래 갖고도 남을까요? 물론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이 3,500억 달러 중에 조선 1,500달러는 미국도 필요한 거니까 조금 좋은 조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 몰라요, 지금도. 야, 이거 3,500달러 전체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야, 조선 한국계 제일 좋긴 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다면은 이 수익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부한테 뭔가 요구할 거예요. 예. 경영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주의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한국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배임의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한테 요구할 거예요. 야, 나 이거 하는데 뭐 정부네들이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면도 있으니 좀 뭘 좀 해줘. 그러면 산업은행이 뭐 돈을 빌려준다든가 산업은행이 뭐 보증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출구 전략은 뭡니까? 나중에 돈은 어떻게 가져와요? 예. 처음에 20%까지 뭐 돈을 반씩 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들어간 자금을 다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는 프로젝트를 파는 거예요. 통째로. 뭐 미국 기업이나 다른 기업한테. 그런데 누가 사나요? 그때쯤 되면 90%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데 미국 정부가 그런 회사를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럼 유일한 출구 전략은 영원히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배당은 벌은 돈의 10%만 주잖아요. 와, 이걸 출구 전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은 모르겠으나 우리한테는 사이즈가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는 이유가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사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사실 모르겠어요. 일본이 저렇게 그냥 확 사인할지 몰랐을지 모르겠고요. 우리는 일본하고 똑같은 양의 각서를 뭐 러스틱이 들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 일본이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도 이렇게 하삼 이렇게 가져왔을 텐데 거기다가 도저히 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차라리 25% 맞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월스트 시나리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 주식이 지금 날아가는 거에 한 가지 넘어야 될 산이다. 좋게 해결되면 너무 좋겠어요. 미국에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해. $3,500 그냥 말로 해본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일본에다가 5,500억 달러에다가 목을 비틀어 갖고 사인을 받았는데 우리는 안 받는다? 일본 애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다가 또 25%로 가보게 되면 일본과의 경쟁 관계가 많은데 15%대 25% 되면 한국 기업들이 좀 나빠지게 될 거고, 기업이 나빠진다는 거는 기업의 가치인 주식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쁜 쪽으로 월스트만 얘기한 건 맞아요. 이거보다 훨씬 좋게 되겠죠. 제일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이거보다 훨씬 좋은 협상이 되기는 하겠지만 와우,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가 한 말이 장난으로 생각했다면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죠.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이게 9월 4일 날 일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9월 4일부터 우리 주식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자체는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저보다 항상 맞는 거니까 시장이 무시하고 있는 거를 저 혼자 걱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500억 달러라는 돈은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이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제가 보니까 시장이 처음에는 헷갈려하고 좀 더 분명하게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알고 싶어 하다가 이제는 시장 자체가 포기한 것 같아요. 우선 미국하고 관세 협상, 무역 협상도 그렇고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감금되었던 우리 근로자분들, 우리 국민들 뭐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꾸 미국 쪽, 한국 쪽 발표 내용이 다르고 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협상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감이 다가오지만 처음부터 우리 국민들 다 느끼셨을걸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뭐 무슨 어느 구멍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죠. 아무도 안 믿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 묘한 거예요.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개박한 아버지, 무뚝뚝한 아버지, 성질 버럭버럭 내고 밥상만 업고 하는 아버지가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맨날 돌아서는 있으면 이제 어머니도 자식들도 전전긍긍 하는데 문제는 말을 안 해요. 저 영감 왜 삐져 있는지, 뭘 원하는지. 그러면 진짜 집안 분위기 엉망이거든요. 야, 너 아버지 왜 저러시냐? 엄마 보기에 왜 그래요?
근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 이하 러스틱 장관이나 베센트 러트니. 장관, 러스틱 장관이나 이 사람들요, 제가 보기에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죠? 예, 바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 확실하게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본인들은 확증 편력이라 그러네요. 나는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잘 안 물러납니다. 예, 베센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네. 이 상무장관도 저번에 뭐 트럼프랑 협의하기 전에 우리한테 뭐 팁을 줘서 우리가 잘했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이 비자 문제 해결은 아니죠. 사실은 말도 안 되게 구금된 사람들 보내주고 나서 네. 그거 도착하기도 전에 그래도 3,500억 달러는 어떻게 됐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플랜에 의해서 된 것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게 미국에다가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돈 싸들고 들어가니까 환영해 줄 것이다.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 3,500억 달러하고 뭐 삼성전자나 다른 데에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 건하고는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거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펀드에다가 넣어갖고 SPP를 만들어서 점점점점 한 양해각서가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공장 짓는데 SPP 만들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다른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 합쳐서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분야는 금액을 떠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상업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런 투자는 그래도 항상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미국에 가서 나름대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3,500억 달러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3,500억 달러에 조선 1,500억 달러가 들어가 있으니 3,500억 달러가 실제로 2,000억 달러가 되는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야 조선 1,500억 달러도 완전히 망했네. 완전히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미국이 50%를 가져가다 나중에 90%를 가져가요? 아니 강도도 아니고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에 항만 같은 거를 만들어 주거나 거기에 길을 만들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분을 달라 이럴 수 있죠. 그래야 지분이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거잖아요. 예. 예. 지금 뭐 보조금 준 걸로 배당 받아가고 있잖아요. 인텔도 그런 식이잖아요. 그거 사실은 중국식이죠. 중국이 공기업한테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도 이거는 제 그냥 상상인데 이 프로젝트도 제가 궁금한 건 그냥 전 현실적으로 야 50%를 배당을 어떻게 미국 정부한테 하지? 관계도 없는 미국 정부한테?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다면 미국이 지분이 들어오겠죠. 그렇다면은 와,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진짜 빵이네. 이거를 민간이 했다가는 어느 세월에 찾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진짜 일본도 물론 MOU가 저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변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미국이 자기 유리한 대로 일단 한번 잡았는데 쉽게 놔줄까요? 안 놔주겠죠. 그러면 지금 계속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야, 일본도 사인했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다가 덜컹 사인을 해버리면 엮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인을 못 하는 것이고 우리 25%가 지금 15%로 실제로 안 내려와 있잖아요. 안 내려왔죠. 이게 하루하루가 사실은 뭐 현대차 같은 데는 죽을 맛이잖아요. 그걸 전부 다 감수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쉽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냥 제 추측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사인할 수 있는 컨트랙트가 아니거든요. 할 수가 없다. 뭔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도 불리한 관세를 갖다가 이제 감내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미국의 압박은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최대한 또 뭐 국익 차원에서 또
감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면서 뭐 그거 한 하는데 가지 이게, 좋은 이게 시간을 끈다고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인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불법이 돼버려요. 예. 그럼 관세가 불법이에요. 상호 관세가. 상호 관세가 불법이니까 3,500억 달러도 불법이에요. 그거 안 하면 우리도 안 할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플랜 B, 플랜 C가 예, 있지 싶은데. 상호 관세만 불법이라는 거지. 네. 품목 관세는 불법이 아닌 거 아닙니까? 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이제까지 하던 게 완전히 꽝이 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 생각 없는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 지금 주식시장이 모든 게 지금 다 장밋빛인 거 맞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게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까지의 예를 들어서 자본 환원 아니, 주주 환원 이런 거는요 사실 우리끼리의 문제예요. 네, 예.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야가 있고 그렇죠.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가 뭐 하지만 다 우리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대방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될런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정부도 고민스럽고 네. 미국은 쉽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보이시죠? 예, 저도 느낌은 그래요. 쉽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제가 뭐 비유를 든 것처럼 아직도 그 속내를 갖다가 잘 안 드러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화를 내고 뚱하고 밥도 안 먹는지. 사실 그게 협상의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 되는데 뭐 이런저런 각자의 위치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해석하는 게 서로 각자 다른데 어쨌거나 아마 들려오는 어떤 뉴스가 이렇게 파편적이고 또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는 뉴스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하다못해 공식 보도 자료 내지는 발표, 백악관 뭐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대표님은 이 와중에 우리 증시가 조금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둘 필요가 예, 넘어야 될 산이고요. 그래서 예. 제가 MOU 가다 하나씩 본 것도 그냥 예. 사람들 추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랑 지금 협의된 게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본하고 협정된 게 9월 4일이에요. 일주일 전인데 시장은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틀렸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협상을 잘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